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공개된 SKIT의 청약 상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예비심사 심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인 이사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이전 SK바이오사이언스 때는 급하게 진행되어 이사님들 도장이 되게 조촐했는데요. 이번에는 SK바이오팜 때처럼 도장이 품격을 갖추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많이 해둔 것 같습니다. SKIT의 청약 일정은 4월 22일, 23일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때 진행되는 수요 예측은 국내 기관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4월 26일 월요일 수요 예측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때 공모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4월 28일 수요일부터 4월 29일 목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때는 청약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였는데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8시부터 오후 4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일이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4일 뒤인 5월 3일 월요일에 환불이 됩니다. 기존 대형 IPO들의 청약은 환불일이 거의 2일이었지만 이번에는 4일로 2배 늘어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자를 잘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78,000원에서 10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청약들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혹은 초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SKIT는 대형 IPO라 초과로 결정되진 않겠지만 최상단인 105,00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희망 공모가액 상단인 105,000원이 된다면 시가총액은 7.5조에 달합니다. 공모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당 평가가액을 13만 572원이라고 밝혔는데요. SKIT가 평가한 가치는 9.3조에 이릅니다. 만약 상장일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주가는 21만원이 되고 시가총액은 약 15조가 됩니다.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한국전력을 제치고 시가총액 27위가 됩니다. 만약 따상을 기록하면 27만 3천원이고 시가총액은 19.5조가 됩니다. SKIT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이 20.2조 원입니다.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과 시가총액이 큰 차이가 없게 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모가는 4월 26일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서 확정됩니다. 청약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는 공모 주식도 많고 공모가도 높습니다. 그에 따라 공모 금액도 매우 많은데요. 만약 SKIT의 공모가가 10만 5천원으로 정해진다면 공모 금액이 무려 2.2조 원에 달합니다. 이전 가장 큰 청약이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1.5조보다 1.51배나 크고 빅히트 SK바이오팜의 약 2.3배 수준이 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거의 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존 전체 청약 규모를 트리맵으로 시각화해보면 SKIT의 청약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청약 규모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청약 규모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체 청약의 25%가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SKIT는 전체 공모 규모도 많고 25%가 배정되게 되므로 일반 투자자 공모 금액이 5,614억이나 됩니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의 일반 투자자 청약 규모를 모두 합쳐도 4,611.77억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도 1.51배가 많습니다. 시각화로 살펴보면 일반 투자자의 청약 규모는 매우 압도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거의 8배에 달합니다. SKIT의 주관회사 인수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JP모간이 가장 많은 26%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이 각각 18%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SK증권이 8%,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2%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중 JP모간과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일반 투자자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증권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주식수를 배정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SK바이오팜 때도 지금처럼 전체 주식의 44%를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 할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SK바이오팜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매우 놀라운 81.15%였음에도 실제 배정은 52.9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1.15%의 의무보유 확약이라면 거의 100% 의무보유 확약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은 의무보유 확약을 제대로 할당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SK바이오팜 때는
외국인 주주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상장일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청약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 보유 확약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장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우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균등 배정 방식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증권 신고서에 적힌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2분의 1 이상으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전원 균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보면 결국 모든 증권사들이 균등 배정 방식을 2분의 1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SKIT의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는 모두 SK 바이오사이언스 때 청약을 진행했던 증권사므로 균등 배정은 전 증권사 2분의 1로 고정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 변동이 있으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주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전체 물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50만 주입니다. JP모건과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일반 투자자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약 34%인 170만 주, SK증권이 약 9%에 해당하는 42만 7,800주,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4%로 19만 982주가 됩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에 나온 모든 주식수를 더하면 501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JP모건과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주식수를 나누어 써야 하는데 증권신고서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 배정 주식수를 534만 7,500주로 맞추기 위해 수동 계산을 해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약 265만 주, 한국투자증권이 약 180만 주, SK증권이 약 46만 주,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약 20만 주씩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각 증권사별 중복 청약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 청약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을 모두 중복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복 청약 금지는 5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청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SKIT는 오늘인 3월 31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5개 증권사에 모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개설 마지막 데드라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1일차인 4월 28일 전까지 개설이 되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증권사는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영업정 창구 개설은 4월 27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은 청약 마지막 날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가능합니다. 비대면뿐만 아니라 은행, 연계계좌 개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상 균등 배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청약자 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는 6개 증권사를 통해 최소 5주, 최대 11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5주를 받았습니다. 각 증권사의 최종 청약자 수를 그대로 이용해보면 주식수가 제일 많은 미래에셋증권이 2주이고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만 1주를 안정적으로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매우 낮은 확률로 추첨입니다. 최소 4주에서 최대 9주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 수량은 10주이고 공모가 10만 5천원 기준으로 50만 2,500원입니다. 만약 청약자 수가 20%가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이 모두 1주씩 받고 추첨이 됩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의 확률은 더욱 내려갑니다. 청약자 수가 20% 할증된다면 최소 3주, 최대 8주가 됩니다. 운의 영역이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운이 따르셔서 8주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별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참여 시 모두 우대 등급입니다. 최대 24만 8천 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130.2억이 됩니다. 갑자기 풀 청약해보는 게 소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등급의 경우 청약 주식수가 다른 등급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공모 규모가 크고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온라인 등급도 14.7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고 우대 등급의 경우 16만 8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88.2억입니다. SK증권은 등급에 따른 청약 주식수 차이가 없습니다. 최대 4만 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21억 원입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배정받은 주식수가 매우 적습니다. 삼성증권 온라인 등급의 경우 4,75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약 2억 5천억입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50% 청약 등급은 3,800주 약 2억입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배정받은 주식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최대 등급의 경우에도 19,000주, 약 10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2일차를 감안했을 때 주식수가 매우 적었던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권사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SKIAT도 한 증권사의 경쟁률이 낮으면 그 증권사로 청약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균등 배정 방법이 같으므로 모든 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가장 낮은 경쟁률의 비례 배정을 청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의 미달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때 우리사주에서 조금 미달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게 되어 SK증권 균등 배정이 한 주 확정에 한 주 추첨에서 2주 확정에 추첨 한 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사주가 미달이 되면 일반 청약자의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해당 부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지난 청약들의 우리사주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주 배정 비율이 낮았던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고 미달이 조금씩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SK바이오팜 때는 대규모 미달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미달 물량은 전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SKIAT는 실제로 얼마나 청약이 이루어질까요? 미달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리사주 배정 주식수를 직원으로 나누었을 때 1인당 배정 금액을 통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빅히트는 1인당 약 5억에서 6억 원이었습니다. SK바이오팜 때는 매우 많은 약 10억 원이었는데요. 1인당 배정 금액이 매우 높다 보니 SK바이오팜 때는 대량 미달이 발생하였습니다. SKIAT는 청약 규모가 매우 커서 배정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20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21.6억 원이 됩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SK바이오팜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SKIAT는 미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까지는 일반 청약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하지만 5% 이상 물량이 미달될 경우엔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됩니다. SK바이오팜 때 해당 물량이 의무보유 확약과 관계없이 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5% 이상 우리사주가 미달난다면 상장 당일 수급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IAT는 신주 모집은 약 855만 주, 구주 매출은 약 1,300만 주입니다. 신주 모집보다 구주 매출이 더 많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신주 모집은 말 그대로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 청약자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주 발행은 모두 회사로 입금되게 됩니다. 하지만 구주 매출은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회사로 가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가게 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SKIAT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좀 낮아 보이는 이유는 희망 공모가 하단인 78,000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모가 하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1.6조 원입니다. 이 중 구주 매출이 1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IAT 회사로 입금되는 비용은 구주 매출 비용과 수수료를 제외한 6,61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인 10만 5천 원으로 계산하면 구주 매출 대금은 1조 3,475.7억 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은 돈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에 공장을 짓고 있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ITC 제소 결과에 따라 LG화학에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하다면 SKIAT에 지분을 넘겨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SKIAT는 무조건 매우 비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너무나 많은 금액을 SK이노베이션이 챙겨갑니다. 공모 규모가 2조 2천억이었습니다. 근데 SKIAT는 그중 8,800억 정도만 챙겨갈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100% 폴란드에 투자됩니다. 추가로 투자할 비용이 약 1.8조 원인데 8,800억밖에 공모로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2조 2천억 규모의 청약이었지만 SK이노베이션이 많은 부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SKIAT의 외부 차입 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존 주주들에게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등으로 진행이 된다면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종목들의 구주 매출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에 구주 매출이 필요 없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교촌 FMB는 상장 전 대부분의 지분을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구주 매출은 필수입니다. 교촌 FMB의 경우 30%, SK바이오팜의 경우 32%,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33%가 구주 매출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SKIAT는 무려 전체 공모의 60%를 구주 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약 대비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SK IT보다 많았던 종목은 명신산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신산업의 67%는 최대 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입니다. 투자자의 구주 매출과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같은 시선으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의 공모가는 매우 저렴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사이트의 상장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업 공개 및 상장은 상장 기업에 있어 최종 목표가 아닌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및 상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려면 SK IT가 폴란드 공장을 위해 필요했던 모든 자금을 공모로 충당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번 상장은 SK 이노베이션을 위한 상장인지 SK IT를 위한 상장인지 투자자들을 위한 상장인지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SK 이노베이션을 위한 상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최대 주주와 취득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프리미어 슈페리어는 6개월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은 공모 주주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어 슈페리어의 취득 단가는 47,816원입니다. 약 6개월 전에 투자를 해서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2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IT의 공모가는 매우 높습니다. 2020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모가 10만 5천 원은 퍼가 약 85가 됩니다. 물론 SK IT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2차전지 업종이고 올해도 작년만큼 성장을 한다면 공모가는 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과의 특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순간 분리막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의 구주 매출 규모가 매우 크고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상장인지 고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매우 큰데도 우리 사주 물량은 20%로 할당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달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이상 미달 났을 경우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6개 증권사로 진행되었지만 SK IT는 5개로 줄었습니다. 의미 있는 물량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SK증권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삼성과 NH투자증권은 무시해도 될 수준의 물량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비해 균등 배정 물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최소 3-4주에서 최대 9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쟁률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은 공모주 투자자뿐입니다. 모든 것은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SK 바이오팜트처럼 외국인 투자자들 물량이 매우 많아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앞의 상황을 살펴볼 때 SK IT의 기대치를 매우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를 준비하시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 물량의 미달과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SK IT에 대한 기업 분석 및 2차 전지 분리막과 폴더블 필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 전문 블로거 아이언입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청약 전반을 아우르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모주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공모주 퍼펙트 전략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는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